얼른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다입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참 그동안 검사라는 걸 해왔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겨우 요딴 놈을 검사로 만들어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이런 놈한테 월급 주려고 우리가 그랬나? 세금 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방송을 할 때 가장 힘든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생떼 쓰는 사람. 너무나도 뻔한 얘기인데 생떼를 쓰는 경우에 이게 너무나도 뻔한 걸 생떼 쓴다라고 설명할 때 제일 제가 방송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증명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장용진은 남자입니다. 근데 제가 남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돼? 이런 경우죠. 장용진이 장용진이다. 어떻게 증명하죠? 예.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게 되거든요. 윤석열 같은 놈이 우리 모두에게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뻔한 것을 뻔하지 않다라고 우기는 그런 자들인 겁니다. 참 분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윤석열 얘기 계속하면 더 열받을 것 같고. 그렇죠. 오늘 법정에 나온 증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예, 오늘 증인으로는 이제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 그리고 김영기 특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병력들 중에 707 빼고 그렇죠. 나머지 두 병력들, 그 지휘관들이 다 모인 거네요. 그렇죠. 우선 조성현 같은 경우에는 수방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고, 수방사 1경비단장. 예, 1경비단장. 그리고 김영기 대대장, 특전사죠. 특전사 제1여단의 특전대대장. 그렇죠. 네. 특전대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억하기로 창문 깨고 들어갔던 사람 있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대목인 것이 수방사 제1경비여단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30경비단이라고 불렀던데요. 30경비단, 33경비단 이 둘을 합쳐서 이게 특전사 그 경호실 예하의 친위 부대였다가 대통령 경호실 친위 부대였다가 이것을 수방사로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제1경비단이라는 게 생겨요. 원래는 경호실 안에 그 현역 준장이 있고 그 준장이 30경비단과 33경비단을 통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보직을 없애버려요, 현역을. 그리고 그걸 수방사에 넘겨줍니다. 그게 지금 경비여단 제1경비단이거든요. 이 조성현 대령인 거죠. 예. 그리고 특전사는 제1여단이 최고입니다. 707이 있지만 707 빼고는 제1여단이 최정예예요. 그러니까 그 최정예 부대의 대대장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 두 사람 모두가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 가장 믿는 구석이었을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이제 법정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 사람 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증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조성현 대령 얘기부터 할까요? 예, 조성현 대령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성현 대령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나요? 우선 이 조성현 대령 하기 전에 윤석열 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증인 채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겠다. 조성현 대령 싫다. 예, 조성현 대령과 김영기 싫다. 김영기 대대장 싫다. 예, 싫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 윤석열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 달이 건너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 예를 들면 뭐 각종군이라든지 이진우라든지 이런 사람들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밑에 있는 사람이
본인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저기 방청객들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지. 선입견 가지는 거 그게 왜 언론에서 선입견 가진 그거 왜 지가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해? 윤석열이 여론에 상당히 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성격 자체가 극우 유튜브를 엄청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경 쓰이나 봐요. 언론에서 본인한테 어떻게 적을지가. 그래서 언론 이야기를 몇 번 합니다. 하나 진짜 어처구니 없네. 우리 같은 사람 정말 싫어하는 거죠. 내 싫어한다는 얘기는 예. 그 세상이 다 알아요. 그렇죠. 그 오죽했으면 그 제가 출연하는 유튜브만 골라서 대검에서 일일이 다 그 모니터링을 했더라고. 아유. 그 범죄정보기획관 네. 여기에서 다 일일이 다 그때 이제 다스베이다 출연했을 때 네. 그때 시사타파 갔었고 또 어디 갔지? 그다음에 김용민 뭐 갔었는데 요거를 다 모니터링 했더라고.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 새끼 봐라 했었고 지금도 보면은 내가 어디서 무슨 얘기했다 어느 방송에서 무슨 얘기했다를 다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거야. 검사들이. 그래서 이것이 요 자식이 나 뒷조사하나? 나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근데 그게 지금 신경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좀 신경 쓰이고. 딱히 근데 순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예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건 아닌 건가? 증인 채택도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 각정군이라든지 이준호 여기서 뭔가가 밝혀진 이후에 이 사람들의 내용을 가지고 이 말이 타당성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는 괜찮은데 처음부터 여기 사람들 먼저 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불리하다는 얘기구만.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얘기를 되게 뺑뺑뺑 어렵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순서에 크게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왜 이게 그렇게 되느냐면 원래로 하자면 아마 이진우나 곽종근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뭐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판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판을 안 받고 있는 사람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증인. 오늘 증인은 원래 최상목이랑 조태열이에요. 근데 왜 바뀌었어? 이 사람들이 못 나온다고 하니까 바뀐 거죠. 최상무하고 조태열이 그렇죠. 증인을 안 하겠다 한 그렇죠.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준비 기일 때 얘기했었잖아요. 최상목과 조태열이 다음번 증인으로 나온다. 이 사람들이 못 나오니까 다음 타자로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미 준비 기일 때 합의를 봤어요. 못 나오면 대체하겠다고. 근데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상목도 그렇고 조태열도 그렇고 지금 법정에 서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지금 상태에서는 윤석열 욕을 할 수도 없고 불리한 얘기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시간을 좀 더 끌다가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좀 조용할 때쯤. 그때쯤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나온 거고 이분들이 대신 나온 거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실탄 가져갔나요? 출동했나요? 이런 걸 조성현 대령한테 일단 예. 수방사 경비단장한테 실탄 가지고 갔느냐라고 물었다. 그렇죠. 이제 실탄이 아니라 이건 제 말실수인데 그냥 장비나 이런 것들 챙겨갔냐고. 장비 같은 거 챙겨갔느냐. 챙겨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소총이라든지 곤총, 산탄총, 진압 도구, 탄약 이런 거 다 챙겨갔다라고. 다 가져갔네. 네, 다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패키지로 세팅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수호신 TF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2004년도부터 대테러나 이런 것들이 막 위협이 다가왔었잖아요. 미국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TF팀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르게 이제 테러 진압을 하기 위해서 패키지 같은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대마다 예. 왜 아마 우리 강지호 병장도 예. 해봤을 거야. 예. 출동 대기할 때 그것만 들고 가라고. 맞아요. 예, 상자 같은 거 딱 만들어 두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상자 같은 거, 이 패키지로 준비를 했다. 그렇죠. 아, 거기에 이제 뭐 진압 장비, 산탄총, 뭐 탄약 다 들었다는 얘기군요. 예, 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거기 막 장비나 이런 것들 보면 챙겨간 것 중에서 뭐 폭탄 뭐 이런 것들도 있었나 봐요. 그 비스무리한 게. 네, 그래서 이게 폭탄이라는 용어 안 썼는데 그걸 어디다 쓰냐고 물어보니까 문 같은 거 부시고 들어갈 때 쓰는 그런 장비들도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통로 개청용 폭약 그렇죠. 다 가져갔네 뭐. 다 가져간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실탄 같은 경우에도 이 기동 타격대 이제 첫 번째 선제적으로 가는 부대들은 못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탄약 관리하는 병사 그때 못 왔었대요. 이 탄약 관리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간 사람은 실탄을 못 가져갔었던 거고 후발 때는 또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죠. 일단 니들 출발해 탄약은 그렇죠. 우리가 후속 부대에서 가져갈게. 그렇죠. 이렇게 많이 하죠. 예.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일단 뭐 가져갈 건 다 가져갔네. 그러니까 국회를 봉쇄할 만한 준비는 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국회 봉쇄를 준비했느냐 했다 이 얘기가 되는데 예. 제일 핵심적인 질문은 그래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 이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참 이게 논란이 됐던 거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던가요? 실제로 이진우한테 이 체포해서 문을 부시고 들어가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현 대령이네요. 예. 오늘 기사도 그렇게 났더라고요. 계엄 당시 상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네 라고 답했다. 네. 뭐 다 얘기했네. 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뭐 자기는 끌어내라 한 적 없고 국회 봉쇄하라고 한 적 없고 다 거짓말이라는 게 오늘 당장 바로 드러나는 거네요. 오늘 뭐 당장 드러났고 사실 이진우가 본인보다 상관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안 듣고 국회에 진입해가지고 끌어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군인들 바보가 아니라서 그런 명령은 위에서 안 내리면 절대 안 해요. 그렇죠. 진짜 지디 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나? 절대 못하죠. 근데 참 그거를 국회의원 끌어내는 거를 네. 그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이 지 독단적으로 했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를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성현 대령이 아니다. 난 지시 받았다. 지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윤석열 표정이 참 궁금해요. 오늘 윤석열 표정은 그래도 대체로 되게 좀 굳어있는 그런 느낌 좀 강했습니다. 본인이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아 본인이 말 안 하고 있을 때는 굳어 있었고, 그렇죠. 본인이 말할 땐 신이 나고. 근데 그냥 말을 할 때 좀 신나하는 그런 느낌이. 신다는 느낌. 예. 그러니까 말하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저기 등산 갈 때도 보면 그렇게 말이 많더라고. 근데 내가 정말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것이 예. 나랑 갈 때 역사상 가장 말을 적게 한대. 근데 선배님이 느끼기엔 좀 어땠어? 말 많은 편에 좋겠죠. 그래요? 그리고 말 많은 얘기를 말도 보면 쓸모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주저리 막 얘기하는 거고 뭐 앞뒤 안 맞는 거 뭐 전혀 개의치가 않고 나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이 검사인지도 몰랐어. 검사 아닌 줄 알았어요. 나중에 검사래. 그것도 부장 검사래. 그 대검의 과장이래. 예. 대검 과장은 조만간 차장 검사나 지청장으로 나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 꽤 묵직하거든. 예. 검사는 부장 검사만 돼도 정말 거드름 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랬어. 근데 진짜 쓸데없는 얘기만 했어. 그런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나 보네. 그래서 윤석열이 이렇게 한참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재에서 다 했는데 오늘 저런 질문들을 나와서 굳이 해야 될지 이해가 안 된다. 헌재에서 상세하게 했는데. 헌재에서 했는데 또 했다고? 예. 그럼 헌재에서 뭐 그냥 탄핵됐으니까 그냥 유죄 판결 바로 받아버리지 뭐.
그래서 이러한 이 증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이제 소용이 없다 뭐 이런 뉘앙스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거 중간중간 쓸데없는 거야. 뭐 이미 뭐 할 필요 없어. 뭐 이런 뭐 거네. 헌재에서도 했었고 이거 굳이 뭐 물어볼 것도 없다. 깜냥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가 판사를 하는구만 아주 그냥. 이미 판사예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윤석열 바로 지구나. 아 그렇죠. 예. 자, 조성현 대령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김영기 특전사 대대장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김영기 대대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군무가 뭔지 알려주지 않고 있을 때 국회 출동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출동했을 때 여기도 뭐 전투복이라든지 뭐 K1 통신 모든 풀 장비를 세팅한 채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 특전사는 또 수방사가 또 달라요. 그렇죠. 수방사도 물론 준비를 많이 합니다만 특전사, 특히 특전사 1여단이 뭔가 준비하고 나갔다며 그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휘하는 차량에 실탄은 550발을 싣고 나갔대요. 아이고야. 지휘하는 차량이. 사실 그 수방사 같은 경우에도 특전사 같은 경우에도 이 삽탄만 안 했을 뿐이지 실탄은 다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위급사항이 줄 수 있으니까. 아찔합니다. 아찔하죠. 예. 참 아니 사실 지금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때 국회 앞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제일 먼저 본 게 저 새끼들 탄 가지고 왔나 안 가져왔나 했어요. 우리 어느 정도 보면 알잖아. 보면 알죠. 네. 그리고 그 단창도 보면은 미묘하게 틀려요. 맞아요. 미묘하게 틀리거든요. 이렇게. 틀립니다. 예, 이렇게 그 탄약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삽탄이 어떻게 약간 좀 모양이 살짝 티가 나요. 살짝. 맞아요. 예, 이거 뭐라고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다들 이렇게 장전 손잡이가 어디가 있느냐도 보고 다 본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공포탄 같은 경우 막 손가락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실탄은 절대 그러지 못해요. 못하죠. 본인이 두려운 상태야. 내가 두려우니까 맞아. 내가 두려우니까. 그래서 다들 이렇게 보고 여기 삽탄이 됐나? 그러니까 탄창은 들어가 있는데 탄이 있나 없나 되게 열심히 봤거든. 예. 근데 다들 그때도 뭐라 했냐면은 저 차 안에 들었다. 차 안에. 차 안에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차 안에 탄통이 있는 걸 우리 봤어. 예. 그래가지고 그때 막 돌아가지고 이 새끼들 여기 실탄 가지고 왔네. 우리 다 죽이려고 왔냐? 죽일 거냐? 죽여봐라.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군인이 아니요. 우리 그냥 원래 항상 들고 다녀요. 하면서 막 울다시피 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다 들고 왔네 일단. 다 들고 왔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실탄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이 흥분하면서 또 얘기를 흥분해요? 예. 찔렸구만. 찔린 거죠. 왜 뭐라고 하느냐? 실탄을 개인화기에 집어넣고 군인이 이 실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했고 그 박스만 가지고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삽탄을 해서 실탄을 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 근데 그러지 않았다. 박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전 무장처럼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면 군대에서 그리고 실탄 가져가는 거 안 가져가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당연히 실탄은 가져가지. 안 가져갈 때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지가 얘기. 군대도 안 가놓고 뭔 소리야? 본인 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예. 부동시 면제면서 뭔 소리야? 아니 우리 저기 오대기 같은 경우 할 때도 실탄 안 가져갈 때도 많아요. 오대기 같은 경우에 멀리 가는 게 뭐 소초나 이런 데 나갈 때나 뭐 그럴 때는 실탄도 가지고 나가지만 거기 나가는 게 아니라 시내에 들어갈 때는 탄 안 가지고 들어가요. 제가 오대기 기동타격 때 다 했거든요. 실탄 안 가지고 나갑니다. 안 가지고 나가. 안 가지고 나가요. 그 해안대대 같은 경우에 해안에 갑자기 거수자 출동했다 그러면은 네. 들고 나갈 때도 있는데 그때도 보면은 일단 병력부터 먼저 보내고 탄은 뒤따라 보내요. 따로 맞습니다. 보내요. 아이씨 이거 10불도 모르는 새끼가 진짜 아이씨. 그래서 본인은 실무장 하지 말고 그리고 실탄을 나눠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대요. 본인이 얘기했을 때는.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한다고?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시를 했을까요? 안 하지요. 이렇게 지시 안 하죠. 디테일하게. 그럼요.
그리고 애초에 대통령이 실탄을 나눠주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안 가지고 나갔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실탄을 나눠주지 말라고 했다는 거는 그럼 총알을 갖고 나간다는 거 알았다는 얘기 아니야? 이 새끼가 뭘 모르나 봐.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말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탄 분배를 하지 말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탄 분배를 하지 말아 얘기했다는 거는 탄을 가지고 나가긴 나갔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뭔 소리 한가 그럼 이 새끼 지금까지 돌아버리겠네. 야, 참. 그래서 이 여단장이 3가지 정도를 지시를 했다라고요. 이 대대장한테. 어떤 거 지시했느냐. 담을 넘어가라. 그리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어허. 의원을 끌어내라. 의원 끌어내라. 이렇게 3가지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올 거는 다 나왔네요. 오늘 그렇죠. 아까 조성현 대령도 그렇고 이번에 김영기 대대장도 그렇고 윤석열한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렇죠. 라고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딱 전화를 끊고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니 국회의 주인은 의원인데 무슨 개소리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거를 부하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본인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니까 개소리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도 저도 이렇게 너무 인상 깊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네.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인데 끌어내라니 이게 무슨 개소리냐? 도저히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 만약에 저 임무를 주면은 특전사 요원들은 그대로 시행했을 것이고 그럼 나도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국회 진입 후 처음부터 끝까지 부하들에게 그 명령을 내리지는 못했다. 그리고 윤석열 면전에서 언놈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의사당 전기 끊어라는 지시 그 영화 너무 많이 본 것 같다. 영화 얘기하니까 방청석에서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티가 이렇게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갔다 왔으면 안 갔다 온 것처럼 좀 해야 되는데 본인이 또 엄청 잘 아는 것처럼 떠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윤석열 주변에는 아무도 군대를 안 갔어. 지금 아버지가 갔겠어. 그렇죠. 아버지 안 가셨겠죠. 어머니가 갔겠어. 여동생이 갔겠어. 집 마누라가 갔겠어. 형제 없어요. 자식도 없잖아. 조카는 뭐 군대를 갔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군대 간 사람이 없어. 그러면 군대 대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혀 모르죠. 아니 내가 사실 군번이 2개예요. 그래요? 내가 이런 얘기 종종 하는데 예. 병군번 군번하고 장교군번 2개가 있어요. 총 그래 4년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병 때 근무한 데가 국방부 통신대대였고 예. 장교로 근무한 데가 32사단, 11군단 뭐 이런 데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2사단 지금은 사라진 2사단 17년대에 잠시 근무하기도 했었고 특전사 잠시 갈 뻔 배석 될 뻔했고 예. 그러니까 할 건 다 해봤어 내가 안 해본 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뭐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등산 가고 할 때 네. 윤석열한테 했어. 했어요? 윤석열이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와 싸이 막 이러는 거. 싸이랑 같이 뭐 동호회하면 되겠다 싸이 막 이러는 거잖아. 그래서 싸이는 예, 그 훈련소가 2번이지 군번이 2개인 건 아니라고. 군번은 하나라고 걔가. 그래도 싸이 지 한 번 말 꺼내면 꽃차였네. 내 볼 때마다 싸이랑 뭐 모임 만들었어 몇 번을 그러는 거야. 그럼 맨날 그런 얘기 나한테 들었었어. 그러니까 짓불도 모르는 게 아는 척 하는 거야 지금. 싸이하고 나하고 급이 다르지. 걔는 공익근무 산업체 요원이잖아. 그렇죠. 산업체 특례. 그 산업체 특례를 똑바로 안 했다고 한 번 더 간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응? 그런데 나는 군번 말 그대로 군번이 2개야 지금. 그렇죠. 어따 대결인데 여하튼 구분이 안 되는 자죠. 예. 근데 이렇게 지가 아는 척을 한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아이고 참. 저는 군인들도 열받았겠다. 열받죠. 그래가지고
이 본인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출동을 했대요. 그래서 담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시민들이 분들한테. 근데 현타가 왔대요. 그렇지. 왜 현타가 왔느냐? 본인들이 지켜야 할 시민들이 나를 때려. 뭔가 잘못됐구나. 그걸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특전사들 응원만 받았지. 707 같은 그렇죠. 경우에 응원 받았고 자기들 이렇게 막 시범을 보면 박수를 받았지. 그렇죠. 지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막고 때리고 하는 건 아프기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뻥 쪘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 본인들이 뭘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대대장급 나이가 좀 있는데 병사들은 같이 들어간 인원들은 나이가 어렸대요. 부사관들 하사 이런 친구들은 21~22살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맞으면 흥분하게 되고 사실 본인이 잘못한 거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엄청 흥분하고 그런 상황을 이 대대장이 그래도 잘 막았다라고 하더라고. 절대 이 시민들한테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잘 이걸 헤쳐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병사들이 그렇죠. 움직이질 않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달래고 야단치고 막 그래도 처음에 막 두들겨 패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현장에 그 대위 한 사람하고 내가 대위 멱살 잡고 이 새끼가 미쳤냐고 네가 대위까지 대놓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른단 말이냐. 니 장교 자격이 없다 이 새끼야. 니 초급반 어디서 받았냐. 너 보병학교 똑바로 나 저로 수료했냐 개새끼야. 막 그랬었는데 예 충격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본인들이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는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계엄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느냐? 그런 거 볼 시간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그러니까 끌어내려고 했겠네. 그러니까 본인도 하잖아요. 당황했겠네. 욕하잖아요. 개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돌파를 할 수 있었는데 돌파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돌파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돌파하지. 그렇죠. 사실은 특전사인데. 특전사 한 일개 중대만 있어도 돌파했어. 그걸 그렇죠. 못했겠어. 그렇죠. 충분히 하고 남았어요. 300명 그게 너무 적다 그러는데 그 300명이 그 북한 가서 김정은 목 따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국회의사당에서 미적거 때렸다는 거는 걔들도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이 적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이들도 지금 자신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정예부대가 왜 이렇게 중요해? 페르시아 전쟁 때도 스파르타 군대가 300명밖에 안 됐는데 그렇지. 몇 대를 수만을 막잖아요. 그렇죠. 난 예. 이러니까 정예부대라는 거죠. 정예부대. 달리 정예부대가 아니라. 그렇죠. 참.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걸 가지고 참 희한하게 떠버리고 있는 건데. 예. 아유 정말 진짜. 오늘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 2명의 증인까지 진술을 듣고 끝난 거네요. 예, 2명의 진술을 듣고 원래 반대 신문을 윤석열 측에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이런 거에 대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반대 신문 준비가 안 돼 있다. 예, 다음번에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준비를 그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반대 신문 준비를 안 했다? 상식적으로 이게 안 되네. 아니면 올해 많이 시간이 너무 소요된 것 같으니 다음도 아니고 준비가 안 돼서 못 한다. 그렇죠. 시간 끌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다음에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4월 21일 날 다시 원래 증인이 오늘만 나오게 원래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윤석열 측도 반대 신문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오늘 3시까지 윤석열이 그렇게 난리치는 바람에 모두 진술이 3시에 끝났습니다. 윤석열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구만. 많이 잡아먹었죠. 그래서 3시에 끝나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 3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거의 한 1시간 정도 해가지고 6시 20분에 끝나게 된 거죠. 진짜 민폐다 윤석열. 매우 민폐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해야 될 일도 있을 텐데 진짜 열받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대 대장의 이 심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거는 좀 말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그 당시에 너 계엄군이지? 라고 해가지고 되게 상당히 힘들었대요.
이 시민들이 우리 그랬잖아. 너 이 자식 너 계엄군이야. 너 반란이야. 반란군이라고 그러죠. 반란군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대 자기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만날 수도 없었었고 그리고 거기 당시에 갔었던 인물들이 뭐 병사나 이런 사람들이 PTSD 치료받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트라우마 생겼. 트라우마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계엄군 정도가 아니라 예. 반란군이라고 그렇죠. 이 역적 놈들아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대. 그러니까 충격 엄청 받았대. 충격 엄청 받았다고. 사람을 못 만난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우리 그때 뭐라 그랬냐면 너 이러는 건 네 부모님이 아시냐 이래. 네 여기서 역적질 하는 거 부모님 다 아시냐 이래. 애들이 거기 그 얘기를 듣는데 자 고개를 못 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용 들어보면 정확하게 본인이 무슨 일을 한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서 잡아내라. 그러니까 뭐 하는지를 몰라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 지휘 기법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작전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라는 게 있어요. 작전의 목적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니는 어느 걸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목적을 알려주지 않고 너 이것만 해 하면은 엉뚱한 짓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반드시 지휘를 할 때는 작전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작전의 목적, 네가 해야 될 일의 어느 정도 그 목표, 요걸 딱 정해주고 알려줘야지 되는데 그걸 안 알려줬다는 건 뭐냐?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미 윤석열의 반란 의도는 이미 드러났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고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뭐 마지막으로 윤석열이 한 말이 있는데 뭐래요 또?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 연감금 지응안이 나왔는데 이런 거 뭐 시간 아깝다. 이거 뭐 증거로도 뭐 쓸 수 없다. 뭐 대충 뭐 이런 얘기인데 원래 이런 얘기 계속 그 얘기를 또 해요? 막판에? 막판에 또 합니다. 아씨. 진짜 맨 마지막 줄만 읽어드릴까요? 예. 공소장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다라고 했는데 재판이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소장이 난잡하고 증거가 될 만한 거를 던져줘야지 다투지 이렇게 재판에서 되겠냐 정리를 좀 해줘라 너무 난잡하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재판 끝내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피고인한테 가가지고 검사가 인사를 굽복했다고? 예, 인사를 이제 다 마무리되고 사람들 일어서고 이제 나갈 때 꾹뻑 인사를 했습니다. 씨발로 마냐 이게 어느 왜냐면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났거든요. 왜냐면 이걸 이제 저는 손으로 적어야 되니까. 참. 아씨 열받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지호 기자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 더 많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얼른 들어가서 쉬시고요. 예. 내일도 재판 가시죠? 내일은 이제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현 재판, 조지호 재판도 있고 마지막 금요일 날 박정훈 대령 재판도 다시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네, 항소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지난주 좀 쉬었는데 이번 주 그렇죠. 바쁘시겠군요. 예. 네. 뭐 내란 재판 들어가면 되게 스트레스 받겠지만 네. 그래도 잘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